안녕하세요. 잠시 출연 안전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님 이십니다. 반가. 오늘도 이제 주말이 갔네요. 일요일 오후 4시 열심히 포장하다가 막 영상을 찍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마이크를 바꿔서 목소리가 잘 나와서 좋다고 했는데 막상 촬영하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이 옷이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겨울 따뜻하게 지내라고 사줬는데 이게 이런 소리가 이렇게 자꾸 나가고 여기다 놨던데 비벼져서 좀 불쾌한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운데다 꽂았으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날 거예요. 난 팔아요. 저희 팔았던 품종 중에서 저희가 그 카틀리아 여러 종하고 벌버필름하고 지고 페타름인데 요거 분갈이 해야 되는지 온도는 어디다 몇 도 정도 유지해야 되고 또 베란다에서 키워야 될지 어디서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오늘도 설명드리기 전에 소개 하나 할 품종이 있어갖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타노피아, 좀 다소 생소한 품종이죠. 스타노피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티그리나, 트리코니스, 이런 여러 종류 있는데, 얘는 이제 트리코니스라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이 큰 거를 이게 이제 수입 들어올 수 있는 품종도 아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게 분주를 해서 늘리는데 작년에 큰 거를 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주해놓고 얘는 분명히 밑에 구멍이나 사방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데 키워야 돼요. 왜냐면 꽃이 밑으로 쳐져서 피는 품종인데 이게 분촉했더니 화가 났는지 지금 꽃이 달렸어요. 뒤늦게. 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야, 나 꽃 나오는데 너 그럴 수 있어? 화분도 안 바꿔주고 그래서 야속하게 저를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잎은 항식이래요. 이게 병을 달고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입마른 병 같은 거가 달고 살아서 잎을 깨끗하게 키우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이 품종이 갖고 있는 그냥 생리현상 같아요. 이 품종을 제가 소개시키는 거는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오이비누 향 곱하기 한 20배?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도 굉장히 파스텔톤이고 아직 연 노랑하고 아이보리하고 섞어놓은 것 같은 색깔인데 향이 굉장히 진하고 밑으로 처지면서 이렇게 피는 꽃이에요. 근데 얘가 다 좋은데 꽃이 며칠 못 가요. 보통 이틀? 많이 가면 3일 정도 가나? 그죠? 다시는 이제 여러 개가 뚝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덩치가 커지면 한 보름 정도 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너무 깜찍하고 향이 좋아서 이뻐서 소개 먼저 시켜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 한 품종 중에서 먼저 나머지는 다 카틀리아고요. 이제 얘죠. 벌버필름 그란데 플로름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낼 때는 꽃대 없는 거가 주로 가요.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키우시면 나올 거고 이 품종은 벌버필름은 대부분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자생하는데 그 중에서 이 품종은 수마트라, 슬레이시아, 뉴기니아 이쪽에 자생하는 거고 해발 고지가 100에서 800m 정도예요. 근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은 태국보다 아래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쪽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곳이죠. 그래서 벌버필름을 저희가 키워본 바에 의하면 제 경험도 그렇고 추우면 안 됩니다. 벌버필름 따뜻해야 돼요. 베란다에서 최소 10도도 조금 위험해요. 특히 물 주고 물이 닿으면 바로 여기가 먹어 들어갑니다. 저희도 작년에 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바닥 쪽에 있던 것 중에서 한 300개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갖고. 근데 그렇게 바싹 마르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비슷하다가 얼어서 죽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구입하신 분은 좀 따뜻한 곳에 키우는 게 좋다. 그리고 베란다가 도저히 따뜻하지 않으면 실내에 들여놓는 게 좋은데 착색난이긴 하지만 약간 습을 유지하는 게 좋고 온도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5도 적정 온도 15도에서 30도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재는 가는바크나 수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제가 분을 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은 받으시면 부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바로 부작하지 마시고 이렇게 뿌리도 튼튼하고 아래쪽은 바크를 넣고 위에는 수태를 놨어요. 그리고 아직 내년 봄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식재하고 화분 크기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넣어놓고 키우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나는 뭐 남쪽 지방인데 전혀 상관없다 그러신 분들은 뭐 분갈이 하셔도 되고 뭐 부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대로 그냥 키우시고 겨울 나는 게 좋다. 그리고 마르면 안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일수록 이렇게 이제 플랜트 이렇게 받으면 실내에서 키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컵 같은 데 넣어놓고 키워서 습을 유지해 주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빛은 반그늘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고페타름 중에서 좀 독특한 친구였죠. 얘가 지고페타름 루이센도프라는 품종이죠. 지고페타름은 주로 남미 쪽에 자생하죠. 그죠? 브라질 쪽에 자생을 하죠. 근데 그쪽이 보통 평균, 연평균이 몇 도 될까요? 한, 많이 떨어질 때 15도? 해발 고지도 600에서 1200 고지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벌버필름하고 이렇게 둘이 비교해보면 벌버필름보다는 추위에 강하다. 10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10도 정도. 괜찮고, 지금 꽃이 있는 상태로 가니까 실내에서 꽃을 충분히 감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키우시는데, 꽃이 진 이후에 이것들 보면 벌브가 지금은 여기는 통통하고, 제 엄지보다만 한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올라오니까 얘가 굳으면 꽃이 진 이후에 벌브가 형성이 돼요. 이 온시도 그렇고, 밀토니아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품종들이 이렇게 순이 완전 굳지 않고 꽃대가 보통 나오죠. 굳어서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진 다음에 이렇게 벌브가 통통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겨울이라고 물 관리를 소홀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벌브를, 꽃이 진 이후에도 벌브를 유지해야 되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재는 좀 더 아쉽게도 제가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바크도 그렇게 아주 좋은 바크를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뿌리 자체는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튼튼하죠. 그래서 요거는 받으시는 분들은 요것도 그냥 겨울을 놔도 괜찮아요. 요 사이즈로. 근데 바크가 요게 좀 아쉬워요. 바크가 너무 이렇게 부서진 바크 같은 가는 바크가 많이 써져갖고 물 관리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 또한 약간 습하게 키워도 돼요. 약간 습하게 키워도 되고, 지금 식재를 만약에 가실 거면 가장 가는 바크 있죠. 네, 가는 바크나 요거를 털고, 잘 털려요, 이렇게. 이렇게 털면 스트레스 거의 안 받겠죠. 그죠?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투명하네요. 깔끔하고. 이렇게 털어서 넣고, 다시 가는 밖으로 살살 해서 갈아두시던가, 아니면 수태를 넣고, 수태로 요 정도 화분 크기 있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이거 안 가셔도 돼요. 올 겨울 정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틸리아.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카틸리아는 이렇게 천사. 그 다음에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 노도사 계열의. 그죠? 얘는 브라스 카틸리아죠. 노도사 혈통에 들어간 카멜레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리틀 헤이젤. 아주 소형종, 중소형종. 이렇게 있죠. 요게 약간 미디 타입이에요. 미디 타입. 그러니까 중간 정도 타입이고, 얘는 약간 조금 중간보다는 조금 큰 타입. 요거 두 개는 미니 타입. 미니어처 타입은 아니에요. 미니어처 타입은 거의 그 소프로노티스나 이렇게 아주 작은 애들이고요. 뭐 페이콘볼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4개 다 분갈이를 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시기상은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볼 때 요거까지는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바크가 내년 봄까지 오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갈지 마시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손을 대주는 게 좋습니다. 손을 대주는 게 좋아요. 근데 손을 댄다는 의미는 식재를 교환해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겨울을 날 때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틸리아는 아시죠? 온도는 호접란보다 많이 받아야 되고, 덴드로비움보다는 적게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호접란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덴드로비움이 있어요. 호접란은 약간 고온으로 해야 되죠. 겨울에 추위에 약하고. 덴드로비움은 추위에 강하죠. 근데 그 중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도 호접란은
3만 룩스 미만이죠. 방근을 LED에서도 키울 수 있는 쪽이고, 덴드로비움은 LED에서 절대 키우기가 힘들죠. 설사 키워도 꽃보기가 어렵고, 그죠? 그래서 강광과 약광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햇빛을 길게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딱 중간 형태. 그래서 최저 온도를 7도에서 8도까지 견딜 수 있으나, 그죠? 베란다가 5도, 7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당시는 물을 좀 말리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물 겨울 동안 바싹 말라야지 꽃이 핍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품종 극히 드물어요. 어쩔 수 없이 추운 곳에 두니까 물이 잘 안 마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휴면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휴면은 아니고요. 저온 정도 떨어졌을 때 활동이 살짝 휴면이 완전 겨울 동안에 동면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겨울에도 계속 자랍니다. 뿌리도 내리고 다 자라는데, 따뜻한 곳에 두면 계속 잘 자라요. 근데 추운 곳에 베란다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자라는 게 더디잖아요. 활동도 더디니까 물 먹는 도 더디죠. 그래서 물이 보통 일주일, 보름 동안 또 안 마르는 경우가 있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 증상도 덜하고, 하지만 물은 계속 관리를 해서 줘야 되고, 바싹 말린다고 무조건 대사는 아니다. 그죠? 바싹 말린다고 꽃이 많이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지해주면서 환경에 맞춰서 관리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실내로 들어오면 빨리 마르겠죠. 그죠? 당연히 그거 자꾸 갈까봐. 실내로 들어오면 빨리 마를 거고, 베란다로 하면 좀 덜 마를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인데, 제가 국내에서 천사로 자꾸 유통이 돼갖고 한참,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직접 수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참 검색해보니까 카틀리아 뷰포트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카틀리아 뷰포트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분갈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친구부터 3개는 분갈이를 좀 하는 게 좋다. 왜? 제가 보니까 일단 식재를 만들어 보니까, 요건 스테로 돼 있어요. 3개 다 스테로 돼 있는데, 스테로 돼 있는 건 겨울에 분갈이 더 편하죠.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빼서 보니까 수태는 괜찮아요. 근데 위쪽에 풀이 좀 있고, 풀은 좀 뽑고, 그 다음에 이끼 낀 거는 통풍이 안 좋으니까 뽑고, 그 다음에 벌브 위쪽으로 너무 수태가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심을 때 너무 이렇게 쓰러질까봐 이렇게 심었지만, 구입 후에는 이런 거는 이 표면까지 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뜯어주고, 그다음에 수태 보니까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뿌리도 괜찮고, 여기 뿌리가 괜찮네요. 자, 보시면 요거는 누가 봐도 쌩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죽은 거 알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죽은 것처럼 생겨서 제가 딱 만져보니까 안 그래요. 색깔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걸 만약에 분갈이 한다 그러면 이대로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간다 그러면 지금 수태가 조금 다소 너무 헐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들어간다고 쳐도 저는 뒷면에다가 수태를 조금만 더 대주고 덧대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더 큰 분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덧대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꾸 이게 벗어야 되겠다. 제가 좀 추워갖고 입었는데 자꾸 이 어저께 악몽이 떠올라서 또 지지직 그럴까봐 진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쪽으로 좀 덧대서 이렇게 대고 이쪽으로 대줘서 심을 건데, 잠시만 제가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나는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식재를
교환하지 않고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도 병이 안 걸리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최근에 제가 꽂힌 게 있습니다. 신비의 돌이라고 해서 게르마늄 아시죠? 항균, 탈취 효과도 있고 물을 분자를 되게 작게 만들어서 비료를 주던가 흡수할 수 있게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신비의 돌인 게르마늄을 제가 이용해서 난석 같은 거를 난 전문 그다음 그런 것들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테스트 해보려고. 근데 그걸 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태를 쓰든 뭘 쓰든 이 바닥의 통풍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또 바크를 다 썼을 때도.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요렇게 굵기도 만들고 이런 굵기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이렇게 가는 가루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게르마늄 가루도 그리고 이렇게 밑에 통기가 좋기 위해서 어제도 이것 때문에 이쪽 전문가분들하고 한 4-5시간 동안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이걸로 화분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요. 좀 더 쉽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돌로. 이 이유는 보통 하이드로볼도 그렇고 난석도 그렇고 오래되면 굵은 바크도 썩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이렇게 바닥 식재로 쓰는 걸로 용도로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이걸 훨씬 더 가늘게 만들어서 이거를 마치 바크처럼 지금 좋은 바크 뉴질랜드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국산화 시키고 기능성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좀 하고 있으니까 내년쯤 봄쯤이면 아마 출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저희가 나나 학생님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바닥에다가 큰 것도 놓고 바닥 여기가 이렇게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도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지만 훨씬 더 통풍이 좀 더 잘 되고 이게 그죠? 항균 탈취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죠? 여기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엄마 뭐 나 숫자 이런 식으로 잘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붙여야 되겠죠?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해서 넣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덧대서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옷 갈아입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작은 방에서 그냥 큰 방 갖는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어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굳이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분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이 정도 크기로 옮겨도 된다. 옮길 때는 스테를만 뒤에서 덧대서 이렇게 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도 제가 상태를 볼게요. 나머지들도 보면 그 다음에 제가 2개를 분을 준비했어요. 반드시 이 분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요거 희야는 뽑아볼게요. 뽑았더니 얘도 네 스테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보니까 좀 거의 바스라지긴 했네요. 조금씩. 그래서 저는 요것도 요건 좀 더 털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털고 이쪽에도 보니까 뿌리가 수태가 좀 상했네요. 여기 좀 상했죠. 이쪽에 이렇게 까맣게 돼갖고 요것 좀 이렇게 덜어주고 이게 농가에서 뉴질랜드를 못 쓰고 그 단가 때문에 실내산을 쓰기 때문에 좋은 스테아도 있고 실내산이 좀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지만 여기도 벌써 세월이 흐르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부터 이렇게 쭉 그죠 몇 년을 컸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얼부가 이렇게 해서 저도 요거는 얘는 제가
이 정도 눕히고 이것도 약간 뒤로 좀 더 대주고 장시 뒤쪽이 좀 더 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구멍을 막기 위해서 하나 정도 깔아주고 저는 이렇게 분을 막 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물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이쁘다. 깜찍하죠. 여기서도 충분히 여기서 키워도 2, 3년은 더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큰 분으로 옮기면 얘도 별로 안 좋겠죠. 물갈이 어려워서. 통기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요 사이즈가 이게 몇 호야? 6호니까 여기 6cm 정도밖에 안 돼요. 토분 지름이. 화분 요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근데 대신 스테로 되어 있는 건 스트레스 안 받기 때문에 봐서 상태가 안 좋으면 살살 턴 다음에 스테만 갈면 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분주하는 건 안 된다. 겨울철에 될 수 있으면 피해주는 그런 건 안 하고 봄에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끝. 그다음에 리틀 헤즐도 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심을 때도 중앙에 심었는데 지금 끝으로 와서 여기는 좀 자랄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대로 겨울 날 수는 있는데, 제가 다시 논의 말씀드리는데, 날 수 있지만, 어떻게? 스테 상태가 썩 좋지 않고,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그렇게 단단하게 안 심어서. 네. 봤더니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할머니 발부 있죠. 증조 고조 할머니 발부보다 다시 손주 쪽으로 가서 손주가 이제는 뿌리를 다 내려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처음엔 여기서 양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다면, 그죠? 근데 지금은 요것도 지금 보니까 수태 상태가, 요거는 수태 상태가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서 얘도 위에만 좀 떼어주고, 이렇게. 위에만 떼어주고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밀고 이쪽으로 요 정도 공간을 주고, 여긴 좀 다소 헐렁하게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받으시는 게 다 약간 헐렁하게 심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뒷면에다가, 얘는 완전 뒷면에만 될 거예요. 뒷 공간을 주기 위해서 뒷면으로만 두고, 또 이렇게 뒷면으로만 떠서 요거는 제가 원래 이렇게 밑에 볼록 올라와 있고 이렇게 구멍이 많은 거는 밑에다가 굳이 난석이나 아까 그런 볼들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제가 테스트용으로 한번 써본 거고, 나중에 얼마만큼 저게 효과가 좋은지는 제가 여러 개 몇십 개나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 아,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해서 판매해도 되겠구나. 그럴 때 제가 공지를 해서 판매 또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병이 안 걸린다면 조건으로. 잘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특히 카틀리아는 잘 키우다가 탄저병이나 이런 세균성이나 곰팡이병 때문에 한 번에 훅 가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짜증나죠. 정말 잘 크다가 까맣게더니 확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참 사람이나 식물이나, 그죠? 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옷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요거는 괜찮은데, 보통 이렇게 받았을 때 고민하시는 분이 뭐냐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여기가 노란데, 그죠? 여기가 할머니 벌브 쪽에서 나오는, 그죠? 여기 노랗게 돼 있고 손주 쪽은 파랗잖아요. 그죠? 영양분이 아주 좋다면 다 파랄 텐데, 주로 양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뒤에부터 체력이 약하고 손주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양분을 이렇게 밀어주죠. 넘어가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노랗게 되는데, 지금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요렇게 되는 거는 저는 그냥 놔둬요. 여기 병이 있다면 모르는데 놔둬요. 왜냐면 그나마라도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건 아마 겨울 지나면서 노랗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잘라도 되지만 저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심어서 키우겠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리고 오늘
심은 것 중에서 보시면 카틀리아죠. 이렇게 카틀리아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카틀리아는 조금 아주 바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말랐다가 물을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아시겠죠? 물이 촉촉하게 계속 유지되는 게 좋긴 하지만 좀 말랐다가 줘도 돼요. 대신 수타가 너무 말라서 바드득하고 이 부피가 줄어들 정도까지 말리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되고, 호접란도 그렇고, 이런 벌버 필름이나 아까 뭐 세로진에도 그렇고, 요런 지고페타륨은 너무 마르지 않게 약간 촉촉할 때 주는 게 좋다. 그죠? 그거는 건조했을 때 잘 견디는 품종이 있죠. 덴드로비움 카틀리아. 이런 종류들은.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덜한다. 이제 아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건을 구매하신 분 또는 집에 이렇게 비슷한 종류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남 팔아요.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료를 그럼 이렇게 분갈이에 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거실에서 키우실 분들하고 베란다에서 키우실 분들 차이가 있는데, 보통 봄에 저희가 비료를 한번 주죠. 보통 저희가 이제 완효성 코팅 비료를 줘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이포넥스나 이런 거를 이렇게 녹여서 액비를 관주로 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제 관주는 겨울로 들어가면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이지만 겨울로 들어가면서 NPK 있죠. 질소 인산 가리 10, 20,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거 비료 딱 보면 써 있잖아요. NPK 그냥 숫자만 적어요. 10, 30, 20. 그래서 이 가운데가 조금 높은 걸로 겨울을 가면서 주는 게 좋다. 근데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비료를 줄이는 게 좋다. 근데 베란다로 나가서 베란다가 추운 데는 비료를 아예 안 주는 것보다 그래도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오스모 코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오스모코트죠. 이게 4월이나 5월의 경우에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지금쯤은 약발이 다 떨어져 있어요. 약 효과가. 이 안에 바깥에가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고 안에 비료가 있는데 이 비료기가 다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통 처음 넣었을 때 누르면 손가락이 아파요. 안 터져요. 근데 물이 들어가고 부풀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이렇게 소리 나죠. 이렇게 나죠. 비료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정도 화분 기준이면 10알, 요 정도 화분 기준이면 물론 농가는 훨씬 더 많이 주지만 20알, 20알 정도 이렇게 주겠죠. 그럼 줬을 때 지금 정도의 비료기가 단전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신 분은 그래도 만약에 주게 되면 봄에 20알을 주고 쓰면 그거에 반에서 3분의 1 정도, 10알이나 5알 정도 주는 게 좋다. 겨울에는 아예 비료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나는 비료를 절대 안 주고 키우겠다.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연의 힘을 빌어서 키우는 것도 좋다. 하지만 비료를 과하게 주는 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주는 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비료를 농가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농가들은 그 지하수나 수질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청정지역은요, 비료를 많이 줘도 돼요.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EC라는 게 있어요. 전기 전도도를 직접 그 비료의 양을 줄 때 측정을 하는 건데, 물이 아주 좋기 때문에 보통 태안이나 강원도 이런 데는 비료를 이런 것들을 이만큼씩 올려줘요. 뭐 50알, 막 100알 올려줘. 그래서 막 이렇게 크죠. 근데 저는 가정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물이 수질이 좋은 거라도
좀 반대를 하고, 왜 가정에서 오랫동안 키워야 되니까. 농가하고는 틀리잖아요. 농가는 빨리 크게 키워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 수돗물을 쓰잖아요. 그죠? 수돗물이 깨끗하고 정수돼 있어도 제가 보는 건 그래도 비료량을 너무 많이 주지 말아라. 근데 이 화분 딱 보니까, 우와, 50알 정도 있네? 100알 있네? 우리는 이렇게 주면 좋게 잘 크는 거구나 하고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갖고요. 이 안에가 이렇게 보면 허옇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농도가 진해지면 우리가 염류장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다 썩게 돼 있어요. 얘들 말러가. 왜? 뿌리를 내리면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는 얘 지금 몸에 있는 체액의 농도가 여기보다 진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 진해지면 거꾸로 여기 있는 물이 일로 빠져들어가면서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비료는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파라요 품종의 재배 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